자, 2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그 3년 동안 그 월세를 못 받고 그냥 임대인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운영사한테 뭐 받고 있는다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임대인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채권에 대해서 있죠. 예를 들어서 채권에 대해서는 있죠. 3년 내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청구를 해야 된다 했죠. 청구를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를. 그렇지 않으면 뭐죠?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발생해 버리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럼 소멸시효를 되지 않게끔 중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중단.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단하는 경우는 재판상 청구를 해도 되고 손해배상부터 이런 청구를 해도 되고 압류라든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 증명서로 최고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6개월 내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소송을. 금액이 작다면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있죠. 승인. 이건 뭐냐면 채무자한테 가서 있죠. 채무자한테 가서 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또 다른 계약을 하나 적어서 있죠. 돈을 있죠. 돈을 갖다가 2년 5개월 동안 안 줬다는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와야 됩니다. 뭐 확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상 청구라든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퇴고 또는 승인을 이렇게 받으면 중단이 되고 난 뒤부터는 또다시 3년이 된다는 겁니다. 또다시 3년 동안 그 앞에 있는 못 받은 것은 3년 동안 또 유효하게 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및 중단 사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단 시점 있죠. 중단 시점은 여러분들 이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소재기 시에 다시 말해서 원고의 소장 딱 제출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전자소송 같은 게 보시면 전자소송을 한다면 전자소송이 법원에 딱 제출했을 때 그 시점부터 중단이 되는 겁니다. 중단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시점부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할 시인지 소장을 제출한 다음에 그 법원에서 이거 나중에 돼가지고 이게 뭐 답변서를 갖다가 그 원고에 있는 그 부본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소장에 있는 걸 보내가지고 피고한테 이렇게가 아니고요. 그 전에 소장 제출 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제기 시부터 중단 시점이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소장 제출 시입니다. 소장 제출 시. 근데 이 경우는 좀 드뭅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좀 보기 드뭅니다. 3년이 지나서 있죠.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돈을 안 줘도 되죠. 그런데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시효 이익 포기를 하는 거죠. 3년이 지나고 돈 주겠다.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3년이 지나서도 돈을 주겠다 하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효 이익의 포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기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운영사한테 돈을 받을 때 뭐 돈을 몇 번 못 받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뭐 관리비 소송도 그렇고 임대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여러분들을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돈을 못 받았을 때 근데 이제 돈을 주더라도 채무자가 돈 주더라도 찔끔찔끔 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6개월이 밀렸는데 6개월이 뭐 한 달에 매달 뭐 2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6개월 동안 밀렸는데 6개월 뒤에 100만 원씩 주기도 하고 120만 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변제를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변제 충당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돈을 빌려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은 있죠.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쪽에 채무자가 돈을 줄 때는 어, 첫 번째는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요 비용 있죠. 비용 충당, 그다음 이자 충당 이렇게 원본 충당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제가 잘못 들어왔네. 이자를 먼저 어, 지금 이자를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자를 먼저 또 제하고 그다음 비용을 제하고 그다음 원금을 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해 잘못 말했습니다. 비용을 먼저 제하고 그다음 이자 원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용 있죠?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임차인한테나 이렇게 돈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비용이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내용 정리서를 발송했다든지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비용이 발생한 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가야 될 거를 법무사 뭐 통해서 뭐 비용이 들어간 것들이 있으면 그런 비용들 먼저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충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돈을 받아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원칙입니다. 여기 저 뒤에 민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임차인 여러분들 채무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있죠. 되도록이면은 채권 채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꼬박꼬박 원래 되도록이면 주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협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채권자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원금을 빨리빨리 좀 갚아나가야 나중에 비용부터 충당되고 그다음 이자 원본 충당되기 때문에 원금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6일 날에 1,500만 원을 갖다가 어떤 채무자가 대여를 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30% 이자를 주기로 이렇게 서로 간에 약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을 했는데 채권 채무 계약이기 때문에 그 집행 권한은 공정인가 법무법인 땡땡땡에서 2020년 5월 6일에 작성한 2020년 정대 1, 2, 3, 4, 5 공정정지를 가지고 2021년에 10월 20일자에 부산지방법원 2020 타경 1, 2, 3, 4, 5 부동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비 강제 경매를 개시했다고 하겠습니다. 돈을 안 줘서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음. 자, 공정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공정받는 거.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제가 이게 공정을 좀 받아라고 했죠. 채권에 대해서. 물권하고 있는 거는 대소선 하위 조서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소선 하위 조서 편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사용한 돈은 있으나 모두 변제하였다고 이제 이렇게 소송하는 과정에 변제하였고 2020년 3월 6일자에 1,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으며 공정정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원래 채무자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했던 겁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승소를 했던 부분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게 소송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제 충당을 비용 충당,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먼저 여기 이자 충당부터 먼저 들어갔겠죠. 여기서는 이자 부분부터 이렇게 이자 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이런 거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차용 내용은 2020년 1월 12일 날에 1,900만 원을 첫 번째 차용을 했고 3월 21일 날에는 지금 1,000만 원, 그다음 3월 24일 날에는 300만 원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66%의 또 이자로 차용했다고 이제 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거 말고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소송 과정에서는 이렇게 했다고 이제 다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5.5% 66%면 이자를 차용해서 총 3,200만 원을 차용을 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를 어떻게 했느냐? 2020년 2월 10일 날에 23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그러니까 3월 20일 날에는 320만 원, 7월 12일 날에는 2천만 원, 8월 4일 날에 700만 원, 8월 17일 날에는 11일 날에는 800만 원, 또 11월 21일 날에는 500만 원이 찔끔찔끔 이렇게 변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2020년 2월 10일 날 변제한 230만 원의 충당 내용은 자, 2020년 1월 12일 차용한 1,900만 원에 대한 1,900만 원이죠. 2020년 2월 10일까지의 이자는 있죠. 1,900만 원 곱하기 66% 곱하기 365일분의 30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130, 684 원이죠. 이런 미만은 지금 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30만 원을 충당을 했다고 했으니까 이자 이걸 빼죠. 빼고 나면 먼저 이자를 빼고 나서 충당한 원금 1,900만 원에 충당하면은 제 1차용금은 1,900만 원에서 이자를 먼저 이걸 빼고 나서 23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부분 있죠. 빼고 나서 남은 금액을 또 빼줘야 되겠죠. 1,900만 원을 쓰려면 제 1차용금의 단옥은 1,7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되겠죠? 그러다가 2020년에 그 6월 20일 날 변제한 320만 원 충당 내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1,773만 684원이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 2020년 2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이자 있죠. 요 이자는 1,700 요 부분에서 66% 365일분의 38일간이니까 38일까지니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120만 원이죠. 그래서 320만 원에서 요 121만 8,316원을 빼고 나서 그럼 남은 금액을 여기 있는 원금 있죠. 1,700, 730, 684원이 여기서 또 빼주면 이제 제 1차용금인 단액은 1,500 이렇게 지금 나오겠죠. 그러다가 2020년 7월 12일 날 변제한 지금 2천만 원 있죠. 이 충당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1차용금 잔액이 1,500 얼마 이렇게 나오죠. 요거에 대해서 3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이자가 요거 66% 365일분에 114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2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한 2020년부터 3월 20, 자, 2003월 21일부터 7월 21일까지 또 이자도 있죠. 제2차용금도 아까 1,000만 원 또 빌렸다 했으니까 요것도 또 치는 거죠. 그리고 제3차용금도 아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300만 원에 대해서도 3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 한다. 다 이렇게 이자부터 먼저 계산한다 했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제1차용금 단액, 제2차용금, 제3차용금 각 이자 합계가 다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먼저 충당한 후에 제1차용금 잔액, 제2차용금, 제3차용금의 각 원금 합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남아있는 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걸 빼주면 이제 원금 잔액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충분히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될 겁니다. 이 부분을 왜 여러분들 아시냐면 관리비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어떤 분들은 보면 너무 관리비가 부풀러 올랐다라고 해서 있죠.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급 명령 신청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자 끝마치고는 확정 판결을 받긴 했는데 이자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부풀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 부분이 계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더 부풀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관리비를
여러분들이 좀 어쩌다 보니 밀린 분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2020년 8월 4일 변제한 또 700만 원의 충당 내역입니다. 그래서 1,400 뭐 얼마 요 부분에 대해서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이자가 요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700만 원을 충당했기 때문에 변제했기 때문에 700만 원을 이자액을 빼고 나서 원금에 또 빼고 나면 800 얼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월 11일 날에 변제한 또 800만 원의 충당 내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에 대해서 820만 얼마가 남아 있는데 원금 잔액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8월 11일까지 이자는 14만 600 얼마 이렇게니까 이게 7일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요 800만 원을 이자 이거 빼고나 충당하고 원금 잔액에서 또 빼고 나면 원금 잔액은 37만 얼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에 500만 원 또 넣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8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자가 요 정도 나올 거고, 그래서 500만 원에서 이 먼저 이자부터 빼고, 그리고 원금 잔액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나오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채권자가 조금 더. 그러니까 초과 지급된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자, 여러분들 그 민법에 보면 476조 지정 변제 충당, 그다음 477조 법정 변제 충당, 478조 부족 변제 충당, 민법 제7 479조의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의 순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을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좀 당구하게 오늘 좀 들어왔네요. 관리비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관리비가 그랬는데 관리비에서 있죠.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단이 적법하게 이렇게 조직되어져 있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관리 시행사 그리고 관리 업체들이 들어와서 관리비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그 건물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리 업체가 관리인으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있죠. 거의 뭐 거기 있는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관리 업체들과 시행사들이 꽤 있습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있죠. 오히려 관리단 조직을 안 되게 만들고 관리단 조직을 만들더라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엉망인 관리 규약을 만든 경우도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막심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자, 관리비가 엄청 부풀려 있면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알고는 있으라 합니다. 무효와 취소라는 것은 좀 알고는 계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건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있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무효로 되면은 그 법률 행위가 예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계약을 하든 이래도 자 그것이 그 무효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또는 비진입 표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본심이 아닌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계약할 때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냥 사인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한 거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뭐 하면 괜찮다 이래하니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뭐 관리단이 조직되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 사인을 한 겁니다. 그냥 관리인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관리 업체를 하고
관리업체를 뭐 관리인으로 하고 그럼 뭐 관리비가 부풀고 그 애들이 많은 짓거리를 하고 관리비를 부풀리는데도 그 여러분들 뭣도 모르겠다는 그 비진입 표시라든지 통정 허위 표시라든지 뭐 시행사하고 시행사하고 시공 관리업체 그리고 몇몇의 관리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서로가 이렇게 사기를 한 거죠. 서로 판을 짜가지고 이 관리 우리 그 집합 건물을 완전히 장악해서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걸 통덕의 표시라는 겁니다. 다 법률의 규정에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무효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효의 사유.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라든지 법원의 직권 판단 등에 따라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있죠. 그 법률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인 법률 행위는 사후에 무효 사유가 소멸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가 개판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효인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 조항들도 있다고요. 자, 그 부분들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무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라든지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는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겁니다. 그 민법 제741조에 있는 부당이익의 내용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취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효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 잘 보시랬습니다. 1번 사회질서 반하거나 불공정한 것, 비진입 표시, 통정어의 기타 법률의 규정입니다. 이 부분. 집합금을 소유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민법에 반하는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그런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취소는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아까 위에 있는 이렇게 뭐 무효의 무효 기본적인 요 부분 있죠. 무효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자 여기 사회 질서를 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불공정한 요 말고 그러니까 유효한 법률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닌 이렇게 적법하게 들어갔다는 유효한 법률 행위에서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해서 법률 행위가 없었던 걸로 해서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 것은 취소를 하는데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가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어른이 아닌데 어른 행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 또 타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여러분들이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은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상대인만이 인정하고 있지만 타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취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의사표시는 특별히 재판상에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재판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다시 말해서 내용 정리서를 보내도 이건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용 정리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 취소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상대편에서 안 받아들이면 되니까 6개월 내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낫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무효와 취소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악덕한 관리업체 그 시행사가 짜서 판을 짜서 또는 관리인 그 뭐 관리위원회가 완전 개판인 관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관리인 이런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대동시켜서 시행사라든지 관리업체 사람들을 대동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부터 해서 호텔도 그렇고요. 호텔이면 운영사가 되는 거죠. 개판으로 이렇게 그 계약서를 적어놓는 운영 계약서에다가 그 시설 관리라든지 그 모든 것을 에, 그 본인들이 관리를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개판으로 적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죠. 소유자분들이 관리단 조직해서 관리업체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건물 보존 관리를 해야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그 녀석들이 그렇게 갖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운영계약서라든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그런 게 점쳐근한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피해가 막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호텔이 가장 크고 그 다음 주상복합과 상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일 뿐이라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는 상황에서 그 다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해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은 금전과 관련된 돈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